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5번 나갈 차례죠. 자, 15번에 보시면요. 인화점이 0도씨보다 낮은 물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아세톤, 이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가, BTCN, pH, 초계아시 해서 1석유류. 그 다음에 개초장의 송등테스경, 크클메아, 클. 이게 2석유류죠. 그 다음에 휘발유. 이게 바로 1석유류죠. 가솔린. 그 다음에 벤젠. 요거 1석유류죠.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우연물 그 사류는 다 인화점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화점이 0도보다 낮은 것은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크실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화점을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 석유류를 알면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은 인화점이 영하 18.5도, 휘발유는 영하 43도, 벤젠은 영하 11도, 크실렌은 요 이석유류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씨 미만이죠. 다음 16번 가죠. 자, 어떤 기체의 요 확산 속도가 SO2의 4배일 때 이 기체의 분자량 추정하면 요건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기체를 U2라고 하죠. 그 다음에 SO2의 기체, 유속을 SO2, 확산 속도 SO2. 요 놈은 루트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죠. 즉 MSO2분의 M2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 어떤 기체를 지금 우리가 U2로 한 거죠. 요놈의 확산 속도는 SO2, USO2. 요거의 4배죠. 즉, 요놈이 1일 때 4배니까 4가 된다는 거죠. 즉, U2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USO2가 1이죠. 아니죠. SO2의 확산 속도가 1일 때 어떤 기체는 확산 속도가 4배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SO2의 분자량은 황이 원자량이 32고요. 산소 원자량이 16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64가 되는 거죠. 분자량 값이 해서 MSO2가 64가 되는 거죠. M2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자, 이 제곱근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다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루트의 제곱은 루트만 없애주면 되죠. 64분의 M2가 되는 거죠. 이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그래서 16M2는 1 곱하기 64죠. 그래서 M2는 16분의 1 곱하기 64니까 M2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은 얼마가 돼요? 예, 4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큰 놈은 확산 속도가 느린 거고 분자량이 작은 놈은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기 조금 2번 해설에 U1 SO2의 확산 속도를 1이라고 할 때 어떤 기체의 그 확산 속도 U2는 이게 2가 아니고 오타가 난 거예요. 이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 쪽에 여러분이 U2는 2가 아니고 4죠. 다음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요 산화 프로필렌. 요거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CH3, CHO, CH2.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무색의 휘발성 액체 맞죠?
증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크죠. 분자량이 29보단 많죠. 인화점은 마이너스 37도. 요 산화 프로필렌이 마이너스 37도고요. 요 아세트 알데히드 있죠. 요놈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38도씨 거의 유사해요. 아세트 알데히드나 산화 프로필렌이나. 그다음에 요 발화점이 약 100도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거죠. 발화점이 100도는 뭐가 있어요? 이양화탄소가 착화점이 100도예요. 지금 그 산화 프로필렌의 착화점은요 465도씨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착화점이 가장 낮은 것이 요 이양화탄소예요. 100도예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산화 프로필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은 이제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인화점이 마이너스 37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번이에요. 저장 용기를 사용할 때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을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8번 넘어가죠. 제가 제조소에 취급하는 제4류 오염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50만 배일 경우에 화학 소방자동차의 대수하고 소방대원의 수를 갖다가 맞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 지정 수량 12만 배 미만, 그다음에 12만 배에서 24만 배, 24만 배에서 48만 배,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 화학 소방자동차는 1대, 2대, 3대, 4대. 자체 소방대원 5명, 10명, 15명, 20명 이상. 그래서 지금 50만 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화학 소방자동차는 4대 이상, 자체 소방대원의 수는 20인 이상.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오염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로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요 1번의 요 기밀 시험장치가 오염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탱크 시험자의 기술 능력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보면요. 필수 인력은 오염물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중에 1명 이상, 그 다음에 요 비파괴검사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 비파괴검사, 그 다음에 자기 비파괴검사, 그 다음에 침투 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수 장비가 자기 탐상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그 다음에 요 영상 초음파 탐상시험기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기 및 초음파 탐상시험기 중 하나 이상이죠. 네,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가요. 진공 누설 시험기하고요. 기밀 시험장치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20번 가죠. 자, 20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나트륨의 오염 등급. 자, 나트륨이 삼류죠. 자, 삼류의 물질 품명을 보면은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이 들어가죠.
그래서 칼라, RR, 황. 그 다음에 알류죠.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네,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자, 지정 수량은 1,2,5,3. 그래서 칼라 RR이 10kg, 황린이 20kg, 알류가 50kg, 금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칼라 RR 황까지가 이게 위험 등급 1등급이고요. 알류가 2등급, 금금칼이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의 위험 등급은 1등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요 염소와 규소화합물 있죠? 요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나트륨의 위험 등급은 1등급이죠. 다음은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화재의 위험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연소 범위의 상한값이 높으면 위험하다. 맞는 얘기죠. 자, 착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착화점은 높을수록 위험한 게 아니라 안전하죠. 착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이 착화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발화점이에요. 자, 폭발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고요.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성 영향 인자 보면 온도나 압력이나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하고 연소 범위 넓을수록 위험. 그 다음에 요 연소열 증기압 높을수록 위험, 클수록 위험이고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 그 다음에 요 인화점, 착화점, 비점, 끓는 점, 융점, 녹는 점, 비중, 점성, 비열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에 요 쌍구형 송수구. 송수구 있고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죠. 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죠. 요거 이제 습식이죠. 자, 송수구 요거는 여기가 지면이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0.5m 이상. 1m 이하 맞는 얘기죠. 자, 송수구의 결합 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수구에는 송수 용량하고 송수 시간을 함께 표기 이런 건 없죠. 2번. 금방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이건 맞는 얘기죠. 다음 23번이요. 자, 23번은 분자량이 32이며 물에 녹지 않는 황색 결정의 위험물. 자, 분자량이 32 짝수죠? 이거 2로 나눠보세요. 16이죠? 원자번호 16이 뭐예요? 수, 헬리, 배붕탄, 질산풀, 내나마, 알규인, 황. 황을 얘기하는 거죠, 황. 유황.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은 연소가 되면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요놈이 바로 생성된다는 거. 다음 24번 가죠. 자, 과산화수소 몇 류위험물이에요? 바로 그 6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H2O2. 틀린 거 찾는 건데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산소 방출하는 건 맞죠. 자, 일정 농도 이상이면 단독으로 폭발. 60%가 이상이 되면 폭발할 수가 있고요. 벤젠이나 석유에 쉽게 용해된다. 틀렸죠? 이놈은 물에 용해돼요.
유기용제는 녹지 않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산화수소는 중요한 것이 분해 시에 발생기산소 발생된다는 거, 분해 안정제로 요 인산하고 요산 사용한다는 거,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또 60%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하이드라진 있죠? 히드라진. 요놈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급격히 분해해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과산화수소는 36%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죠. 자, 하론 1211에 대한 소화약제의 그 화학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론은요, A, B, C, D가 있는데, 요 A는 탄소의 개수, B는 불소의 개수, C는 염소의 개수, 그 다음에 D는 브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론 1211이니까 탄소가 하나, 여기 F가 2개, 세 번째가 염소, 마지막 브롬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CF2ClBr 2번이 바로 답이죠. 다른 건 다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요 하론 1011. 자, 1011이니까 C가 하나, F 없고 Cl 하나, 브롬 하나. 그러면 요건 메탄에서 그 유도가 됐기 때문에 요 H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2402하고 1011 요거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11하고 1301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26번 가죠. 다음 중 하나의 옥내 저장소에 이 오류 위험물하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만든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그 위험물이요. 요 인류 위험물에서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갖다 제외한 거, 요거 인류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요. 요 삼류에 요 자연 발화성 물질 있죠. 요놈하고 오류 위험물, 육류 위험물을 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이류 위험물에 요 인화성 고체죠. 요놈은 사류 위험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요 2개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류 위험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제외한 거.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둘 경우에는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1번에서 5번까지가 있는데요. 요 2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드포름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드포름 반응. 자, 이 요드포름 반응하는 것은요, CH3, CO, CH3. 요 아세톤이죠. 그 다음에 요 CH3, CHO, 아세트알데히드죠. 그 다음에 요 에틸알코올, C2H5OH죠. 요 3가지 물질은 요 KOH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들을 갖다가
첨가하면은 CHI3라는 침전물이 생기죠. 이거 노란색 침전물이에요. 요걸 우리가 요드포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드포름 반응하는 거니까 일단 1번이 아세톤이죠. 2번이 아세트알데히드. 3번은 벤젠이죠. 4번은 니트로벤젠이죠. 그래서 일단 요도포름 반응하는 것이니까 아세톤 아니면 요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연소 범위가 2.5에서 12.8이니까 바로 요 아세톤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도포름 반응하는 물질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그다음에 요 에틸알코올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가열했을 때 요 질소가스가 발생하는 거. 자, 질소가스가 발생하면은 요 질소를 갖다가 함유를 하는 물질을 찾아내야 되겠죠. 질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 자, 과산화 칼슘, CaO2죠. 과산화 칼슘. 자, 브롬산 칼슘, KBrO3죠. 자, 삼산화 크롬, CrO3예요. 과산화 칼슘은 요거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이죠. 브롬산 칼슘, 요거는 인류의 브롬산 염류예요. 브롬산 염류. 삼산화 크롬, 요 인류죠. 중크롬산 암모늄, NH4, 가로2, Cr2O7이죠. 자, 보시면 여기 질소가 있죠? 그러니까 연소하면 가열했을 때, 열분해했을 때 질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 안정제, 인산하고 요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있네요. 인산. 다음에 30번 넘어가죠. 자, 원형관 속에서 유속이 3m/s. 그 다음 유량이 2만 세제곱이죠. 하루 동안, 1일당. 관의 내경을 물어본 거죠. D가 얼마냐, 몇 밀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이니까 유속에다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위가 Q가 뭐예요? 세제곱 퍼 세크죠. 유속은 미터 퍼 세크. 이때 단위는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터를 물어본 게 뭐예요? 미리를 물어본 거죠. 관경 미리. 미리로 하려면 여기다가 1미터는 1000미리이기 때문에 1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하면 관경 미리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4배에다가 자 2만 세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하루는 초로 하면 얼마가 되냐? 하루는 일단 24시간이죠. 1시간은 3600세크죠. 요게 바로 하루에 초로 환산한 거죠. 자, 파이는 그대로 3.1414 대입하면 되고요. 유속은 지금 3m/s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가 1000으로 해줘야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313.45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물어본 그 내경의 미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31번 가죠. 자, 31번은 유별을 달리하는 우연물 중에서 운반시에 혼재가 가능한 거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혼재 기준은 자, 1류하고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별도로 2류, 4류, 그 다음에 5류, 4류는 혼재가 가능한 거죠. 자, 아염수산 나트륨. 아염수산 염류니까 이거 1류죠. 자, 질산 6류죠. 자, 1류하고 6류 혼재 가능하죠. 자, 마그네슘 요거 2류 염물이죠. 자, 니트로그리세린 5류 염물이죠. 자, 2류하고 5류 혼재 가능하죠. 자, 나트륨 요거 3류 염물이죠. 자, 벤젠은 4류 염물이죠. 자, 3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자, 4번 과산화수소 6류죠. 경유 4류죠. 자, 6류하고 4류는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재 기준하고 문제에 나온 우연물의 그 유별은 여러분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2번 가죠. 자, 과염소산하고 과산화수소의 공통적인 위험성을 나타낸 거예요. 자, 과염소산 HClO4 이거 6류 염물이죠. 자, 과산화수소 H2O2 이거 6류 염물 다 산화성 액체예요. 자, 가열하면 수소를 발생한다. 가열하면 다 뭐가 나와요? 수소가 아니고 다 산소가 나와요. 자, 불연성 맞죠? 둘 다 독성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다음에 물이나 알코올에 희석하면 안전하다. 희석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이 돼요.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농도가 36%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과산화수소만 그렇죠. 얘만 36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 질산 있죠.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33번 가죠. 다음 물질 중에서 요 분해 온도가 가장 높은 거. 3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골라잡기 해야 돼요. 이 물성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질산 칼륨의 분해 온도가 400도고 그 다음에 그 산화바륨이 840도, 중크롬산 과산화바륨이 840도, 중크롬산 암모늄이 185도, 염소산 암모늄이 100도니까 요 과산화바륨 요 2번이 840도로서 분해 온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34번 가죠. 자, 34번은 위험물이 분명히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 자, 무기과산화물 K2O2, Na2O2 이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1번에 과산화 리튬 Li2O2 요놈이 바로 무기과산화물 맞는 얘기죠. 과산화수소 H2O2 이건 육류염물이죠.
그다음에 요 과산화 벤조일 C가 6개, H가 5개. 여기 CO, 2, 과산화니까 O2. 이건 오류의 유기 과산화물이죠. 그다음에 과산화 초산은 초산이 뭐예요? CH3, COOH죠. 그런데 여기 과자가 요거는 초산이에요. 초산. 요건 초산 또는 뭐라고 그래요? 아세트산 또는 뭐 아세틱 애시드. 그러면 여기 과산화초산은 산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과산화초산이죠. 산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요거는 오류염물의 유기과산화물이에요.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건 요 1번만 바로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35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류 오염물에 해당되는 것. 자, 인류오염물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인류오염물은 여러분이 아염과무, 그 다음에 부질료, 그 다음에 과중이죠. 그래서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자, 지정 수량은 1, 5천이죠. 이게 100kg, 500kg, 1000kg. 그래서 1, 5천이에요. 그래서 오염 등급은 이게 1등급이고요. 이놈이 2등급, 이놈이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이 있는데 인류오염물에 행정안전부령 있죠? 행안부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과과크, 아염, 퍼퍼차죠. 그래서 이 과가 과요드산 염류, 과요드산, 크롬, 납 또는 요드산화물, 그 다음에 이게 아질산 염류,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퍼이황산 염류, 퍼옥소이황산 염류죠. 예, 퍼옥소이황산 염류, 그다음에 퍼옥소 붕산 염류. 그다음에 요게 차아 염소산 염류. 그래서 요게 과가크 아연 퍼퍼가 지정 수량이 요게 300kg예요. 300kg가 아니고 요 차아 염소산이 요게 50kg. 제가 지금 잘못했네요. 1호천이 아니고 5월 31일이죠. 이게 50kg, 300kg, 이게 1000kg.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요 과과크 아연 퍼퍼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300kg에 2등급에 해당이 되고 차 염소산 염류는요, 요건 1등급에 해당이 돼요. 지정 수량 50kg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놈은 300kg. 그래서 인류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요 1번이 바로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인류오염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질산 구아니딘하고 금속의 요 아지화합물, 요거는 오류오염물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고요. 염소와 규소화합물, 요건 삼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 과요두산 염류, 그 다음에 과요두산, 크롬납 또는 요두산화물, 아질산 염류, 차염소산 염류,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포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그래서 요 삼류염물 중에서는 염소화 규소화합물, 오류염물은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 구아니딘, 그다음에 육류의 할로겐간 화합물인데 요거는 5불화 브롬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불화 브롬, 그다음에 5불화 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36번 가죠. 자, 36번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법정에 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죠. 그 안전거리 단축이 가능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안전거리 단축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주거용 있죠? 주택들, 그 다음에 학교나 병원, 그 다음에 뭐 극장, 그 다음에 그 문화재 있죠? 유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그래서 아닌 거는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주거용 주택, 그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그다음에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제조소의 요 안전거리.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사용전압이 7000V니까 이거 7kV죠. 7kV 초과 35,000V니까 이게 35kV죠. 이때는 안전거리 3m 이상. 그다음에 요 35kV 초과일 경우에 5m 이상, 주택은 10m 이상, 그 다음에 요 고압가스 시설은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30m 이상, 문화재는 50m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3종 분말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거. 자, 요 3종 분말소화 설비는 제1 인산암모늄이죠. 그래서 제3종인 제1 인산암모늄이 바로 여기 인산염류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알카리 금속을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하고 그 밖의 것, 사류위험물하고 육류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 바륨은 요건 인류위험물이죠.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이건 금수성. 이건 금수성에는 해당이 안 돼요. 적응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금수성이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금수성이니까 안 되죠. 자, 질산에틸 요거 오류위험물이죠. 과염소산 요거 육류위험물이죠. 그래서 이건 오류도 당연히 안 되죠. 육류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저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암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38번 가죠.
자, 산소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원소죠. 영적은 다 불활성 기체예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인데, 이건 헤듐이나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크립톤, 그 다음에 크세논이 바로 영적 원소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헬륨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9번 가죠. 자, 39번은 지정수량의 단위가 나머지 셋하고 다른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시클로헥산, 요건 사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단위가 요거 리터죠. 지정수량이. 자, 과염수산 HClO4죠. 요건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자, 스타이렌, 요거 사류죠. 스타이렌은 사류에 요 2석유류에 들어가요. 지정수량의 단위는 리터죠. 초산 CH3, COOH. 요거 사류에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지정수량의 단위 리터죠. 그래서 단위가 다 리터고 요 과염소산만 킬로그램이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0번 가죠. 자, 40번은 개방된 중유 또는 원유 탱크 화재 시에 포를 방사하면 포소화 약재가 비등 증발해서 확산의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 이게 바로 뭐예요? 슬롭 오버 현상이죠. 자, 여기 보일 오버 현상. 자, 이 보일 오버 현상은 여기 탱크에서, 위험물 탱크에서 탱크 저부에 물이 있을 경우, 여긴 기름이죠.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고열이 물에 전달이 되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연소되는 걸 우리가 보일 오버, 즉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슬롭 오버, 요거는 위험물 탱크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포를 방사하면, 포는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물이 그 고온에 기름, 화재난 그 기름에다가 뿌리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죠. 이걸 바로 슬롭 오버죠. 그 다음에 이 프로스 오버 있죠. 이 프로스 오버는 기름 탱크에 여기에다가 고온의 기름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이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넘치는 거,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화재 없이 그대로 끌어 넘치는 걸 프로스 오버, 이거 3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